네, 압권 구독하겠습니다. 기자들인데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선인데 안 오릅니다. 조방원 맨날 그랬는데 안 올라. 왜 그러는지 조선의 국모 엄경화 위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왜 안 올라요? 아이고 이 정도면 많이 올랐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좀 하긴 많이 욕심쟁이라고 많이 요즘 아, 타박을 맞아. 하고 아이, 다니는. 맞아.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아니 뭐 한 조회가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40만 원대입니다. 그만. 내 10만 원에 그 정리한 그 친구인데. 아 정리를 10만 원에 12만 원. 10만 3천 원에 사셨고요. 제가 네. 알기로는 11만 원대 후반 그죠. 정도에 파셨어요. 맞아요. 네. 왜 내가 그 10만 원에 10만 원, 3천 원 나 정확히 하시네. 네네네. 우리 정확한 직원님이. 금액까지. 샀는데 네. 안 가. 네. 한 2년인가. 에이씨. 그러다가 이제 이제 본전 왔죠. 네. 본전 좀 넘었잖아. 아 플러스가 어디냐. 너무 고맙다. 팔았지. 네. 그때부터 뭐에 애가 신 들린 듯 날아가더라고요. 네네. 귀신 들린 듯. 네. 와, 그리고 이제 40만 원까지 그냥 가더라고. 예. 그런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여튼 많이 갔다, 네, 그죠? 많이 예. 갔다고 생각합니다. 갈 만큼 네. 갔다. 그럼 이제 기간 더 갈 조정 거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더 갈 네. 거는 내년에 생기겠죠. 더 갈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나온 뉴스만 봐도 뭐 보통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내년에도 재료가 계속 생성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또 미국에 계신 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아, 최근에. 군함 같은 것들도 네네. 네. 그것들이 또 내년에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그 1차적으로 나온 얘기도 뭐 규모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구체화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계약을 하고 매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좀 가이던스가 잡히게 되면 오히려 네.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주가에 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금은 단발성으로 이렇게 뉴스 한번 나오면 잠깐 반영했다가 또 차익 실현하시고 막 이러신 걸 네네.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년에는 좀 이거를 레벨을 높이는데 이 부분이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울산을 방문했을 때 컨테이너 선들이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아, 맞아. 울산 갔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됐나요?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안 됐는데 그때 울산 가니까 LNG 선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내년은 주력 선종이 좀 바뀌게 되나. 인도 기준으로는 네. 2026년이 꼭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거제도에 있는 두 군데도 다 가스선의 인도가 제일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요. 26년이 네. LNG가 최고로 많고 네. 27년까지는 LPG도 조금 많은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컨테이너선으로 좀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성이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LNG와 관련된 업체들의 그 재무제표는 굉장히 숫자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LNG 쪽이 또 다시 괜찮아요? LNG 쪽은 22년에 네. 글로벌리 170척 넘게 발주가 되었어요. 대형 네. LNG선 기준으로. 그게 수주가 될 때 그때 1년에 그럼 이제 100척도 200척도 막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네. 발주가 나오고 그거를 저희가 굉장히 길게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연중으로 뭐 70척, 60척 이렇게 이제 인도가 되는 상황인데 네.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업체들 기준으로는 맥시멈 정도의 인도를 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해 중에서 이제 28년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인도할 수 있는 LNG 슬럿가 네. LNG 선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의 그 요청 시점이랑 조금 미스매칭이 나서 그때는 조금 다른 선종이 섞이긴 하는데 국내 조선 업체들이 본인들의 캐파를 계속 돌릴 수 있을 정도의 LNG 시장은 어느 정도 확장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네. 한 해 한 20척 발주 나오면 올해 진짜 많이 발주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뭐 10척도 안 나오는 해도 있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그 레벨을 계속 높이더니 요즘에는 한 30척 나오는 것도 굉장히 적게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제 연중으로 100척 가까이 나와야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국내 조선 업체들 수주 잔고에 쌓이는 수준을 보면 연중으로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계속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뭐 몇 번 오실 때마다 질문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중국 뭐 특별히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제가 중국 출장 갔다 오기 전에 여기 안 나왔었죠. 네. 예. 그래도 제가 이 12월 초에 중국에 이제 차이나 마린텍 갔다 아, 왔었는데,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 보려고 했던 목표는 한국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가서 그 출품을 하고 실제로 중국한테 좀 납품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고 업체들 어떤 업체가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잘 장사가 되고 있나 요걸 좀 네. 확인하러 갔는데요. 그 이제 조선 기자재나 뭐 기자재 이런 거. 업체들도 네. 있고 실제로 완성조선 업체가 가서 부스를 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왜? 중국에 이제 수많은 바이어들이 또 오잖아요. 그 조선 관련 컨퍼런스니까 저희가 수많은 전 세계 바이어들이 다 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의 기자재를 구매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 근데 네네네. 굳이 가서 부스를 차리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참관만 하시는 케이스도 이제 중간중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그냥 엔진도 어쨌든 수출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네, 그런 것들도 아. 팔기 위해서 중국 조선사에 우리가 엔진 팔고 네.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엔진사도 HD 그룹은 가서 부스를 차렸고 네. 하나그룹은 오히려 안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국에는. 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구매단만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와서 했는지도 보면서 중국 업체들도 이제 네네. 출품을 하고 부스를 차렸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서 봤는데 제가 처음 가본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올해 완전히 합병을 완료를 하고 네. 그 CSSC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국영 기업이 전체 전시회 중에 한 관을 그냥 통째로 차지를 관 하나가 네, CSSC. 관아가 CSSC더라고요. 그러니까 CSIC랑 합병한 게 이제 네, 한 관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CSSC 안에 조선소 19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와. 한 업체한테 미션을 한 개씩만 던져줘도 19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체제가 갖춰져 있어서 네. 저희가 바다 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진짜 크다. 굉장히 빠르게 잘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영업체는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태고 네. 이제 민영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하던 거를 지속적으로 찍어내면서 수주 장구도 굉장히 심플해요. 탱커, 벌커, 컨테이너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구장창 찍어내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입찰이 있으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5% 정도 가격 낮게 입찰 들어오는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도 그거를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서 네. 탱커나 뭐 컨테이너 이 정도는 근데 가격 보고 선주들도 사겠지 뭐 특별히 품질 걱정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탱커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탱커를 어느 정도는 이제 저가 경쟁은 조금 힘들다라고 느끼는 네, 것 중에 하나도 네. 실제로 저희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랑 합병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포가 원래 5만 톤에서 3만 8천 톤 정도급 되는 MR 탱커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네. 회사였는데 실제로 중국에 있는 회사들보다 저희 확실히 비싸게 수주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명품이죠. 네. 근데 이 명품 쪽으로 나오는 수요가 네. 미포가 옛날만큼 많이 만들 정도로 나오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건 그 영역에서 이제 고부가 쪽도 고부가가 굳이 필요 없는 네. 영역인 거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중국한테 조금 처졌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대신 고부가는 여전히 격차 좀 있는 거죠? 고부가는 여전히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선이 LNG 선인데 네. LNG 선 같은 경우 보면 후동중화 이런 데가 정말 수주장고 50개씩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연에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은 4척. 그리고 이제 네. 그게 한 6척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 안에 몇 면을 다 뜯어보면 전부 중국 해운사가 중국 자금으로 중국 그 후동중화한테 발주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4K짜리 사이즈가 네네. 시장에서 거의 스탠다드화 됐을 때 그것도 이제 뭐 막 160K 이런 것도 조금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오히려 되게 길어요. 50개씩 들고 있는데 지금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정도의 효율을 보이는지를 입증해 보이면 분명히 그게 이제 글로벌 선주들한테 분명히 어필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이 내놓은 제품이 입증을 해 보이는 동안 우리도 신제품을 또 내놔서
이제 더 좋은 레코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격차를 넓혀가는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결국 우리가 LNG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그 오픈될 거니까 그 열릴 거냐. 어디서 팔 거냐 네, 그렇죠. LNG를. 거기에 따라서 배를 어디에 주문할 거냐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도착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저희가 시작이 되는 그 LNG 생산 프로젝트는 무조건 한국한테 오지라고 이제 생각을 네네. 하시겠지만 물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LNG를 별로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안 파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LNG가 최종 도착지가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으로 그거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팔리거나 일본으로 팔리거나 유럽으로 팔리는 LNG 같은 경우는 한국한테 발주가 오는 게 조금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이긴 한데 이제 그 에너지가 누구한테로 가서 최종적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쓰일 거냐 그것도 사실 그 네.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한. LNG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네. 올해 LNG 선이 우리나라에 거의 20척 정도밖에 네. 안 나왔죠. 되게 네. 적게 나왔었는데 내년에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좀 빠르게 계속, 그러니까 올해도 좀 빠르게 이제 계속 승인 났으니까 내년에도 프로젝트가 좀 빨리 승인 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 LNG는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좀 몇 척 정도 들어올 걸로 전망하고 계세요? 내년 승인 속도는 저희는 올해를 따라가긴 조금 어렵다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네네. 편이고요. 왜냐하면 25년은 24년 1년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이연 수요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좀 큽니다. 전 세계 LNG가 한 4억 톤 정도 거래가 되는데 2025년에 최종 투자 결정이 난 LNG 프로젝트 5건을 합쳤을 때 저희가 5천만 톤 넘게 생산량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 해에 다 생산된다고 하면 거의 12% 정도인 거잖아요. 네. 기존의 LNG 총 거래량 대비 그건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매년 12%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LNG를 갖다 쓸 국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는 속도가 다시 원점으로 조금 돌아갈 그래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천만 톤 이상 정도의 그 LNG 생산 프로젝트면 실제로 LNG 캐리어는 한 100척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요번에 것들은 다 한 건만 아르헨티나고 나머진 전부 다 미국에서 승인이 된 프로젝트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게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00척이 필요한데 이게 생산 시점이 29년인 프로젝트도 있고 30년인 프로젝트도 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발주 자체를 26년에 다 한 번에 하느냐 아니면은 26, 27에 걸쳐서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연간 그래도 50척 정도는 그냥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구나라는 정도의 말씀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컨테이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한국에 뭐 부산에서 LA 가서 쭉 내려놓고 다시 LA에서 뭘 또 싣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네. LNG는 그냥 일방으로 싣기만 하고 빈 배로 가는 거죠? 빈 배로 가서 실어서 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약간 좀 돈을 좀 더 받아야 한참 더 받아야 되겠네. 근데 모든 해운업이 사실 그 주력 노선의 백컬 자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컴백 노선이 그 갈 때만큼의 수익성을 그래요? 갖지 않는 편입니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시아에서 화물을 실어서 네. 그 서방 국가로 갖는 아웃바운드 운임이 거의 그 라운드 트립의 수익성을 다 좌우를 하는 거고 들어오는 화물들은 중량물이면서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은 화물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나갈 때 막 1,500불이면 들어올 때는 진짜 700불, 500불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좀 컨테이너는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방에서 돈을 버을 텐데 선주들이. 네. 근데 LNG 같은 거는 한쪽 우리나라에서는 뭐 LNG 실어 거기다 그렇다고 뭐 생수 넣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좀 화물차 아니고 다른 데 이제 물을 채워서 가죠. 저희가 배가 붕 뜨면 안 되니까. 네. 평형수 같은 평형수로 거. 가서, 네. 네네네네. 하여튼 그런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LNG 그 싣고 다니는 선 말고 LNG 추진이나 아니면 그 요즘에 암모니아 수소 그 추진 선박인가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잘하고 있죠. 뭐
기술 인증 받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선급으로 계속 인증 넓히면서 어느 선박에다가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수주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된 컨퍼런스나 중국에서 진행된 컨퍼런스를 양쪽을 다 가봤을 때 네. LNG 다음으로 지금 시장에서 약간 밀고 있는 네. 에너지는 암모니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암모니아. 활발하게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암모니아라는 게 암모니아에 수소를 껴서 가는 거죠? 아니면 아, 암모니아 네,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네. 암모니아 추진선의 형태로 가는 거고요. 암모니아를 왜 굳이 수송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냐의 그 궁극적인 의미는 암모니아가 수소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중간 매개체이기 때문에 라고 적용을 하죠. 아,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추진. 와, 그 배는 냄새 하여튼 냄새는 둘째치고 독성. 독성이 제일 이제 그 허들 중에 리스크구나. 하나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안색이 하는 뭐 그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기술이 될 수밖에 가장 없고요. 중요한. 그거는 대신 그 탄소 같은 건 안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C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음. 분자 안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요? 아니면 또 강력한 LNG,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사실 네. 물성 자체는 LPG랑 엄청 비슷합니다. 비등점이라고 아. 하는 그 액체가 다시 액체로 되는 기체가 액체로 아, 되는 그 그래요? 점이 좀 비슷해서 실제로 암모니아의 그 글로벌 수송량 자체가 LNG 대비 LPG가 거의 한 절반이고 LPG 중에서 암모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은데 이제 그 LPG를 액화시켜서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화물창 스펙이면 암모니아를 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암모니아 수송선 중에서 큰 베릴 라지 암모니아 캐리어는 사실 지금 당장 암모니아를 나르려고 발주가 되는 게 아니라 LPG를 나르고 있다가 나중에 암모니아 시장이 커져서 암모니아를 나를 때가 되면 암모니아를 나를 목적으로 선사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PG를 많이 해본 업체이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데 국내 업체들 중에서 대형 조선 업체들과 중형 조선 업체까지 네. 왜냐하면 LPG 시장은 꼭 큰 선박으로만 네, 날르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오. 그 국내에서 이제 현대기업그룹과 그리고 하나그룹이 좀 지금까지는 잘 했었던. 암모니아가 그러면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이 아니에요? 그 화물 자체가 너무 독성 때문에 위험도가 있어서 그렇지 LNG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난 뭔가도 되게 어려운 그래서 건데. 중국이 막 손도 못 대고 막 이러지 않고요. 실제로 LPG 운반선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당연히 그거 좀만 개조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그 스펙만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암모니아 시장이 개화됐을 때 우리가 특별히 그 장점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LPG 운반선 시장 자체가 되게 큰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LPG가 유전에서 나오는 약간 그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유전은 쭉 항상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네. 가스 시장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선박 시장에서는 이렇게 체크할 때 보면 LNG 시장이 한번 확 올라가면 그 다음에 LPG도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항상 인식했던 패턴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조그마면 사실 너도 나도 뛰어들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LPG 발주가 딱 나오면 국내에 원래 현대랑 대우가 네. 퐁당퐁당 이렇게 수주를 했었는데 이 사이즈가 되게 이렇게 크지도 않고 다른 거에 좀 집중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현대로만 몰리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즈 나오면 현대중공업이 가져가고 중간 사이즈 나오면 미포가 가져가고 이거를 조금 반복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암모니아가 부각이 되면서 LPG를 해봤던 그 역량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 갑자기 대형사들이 다시 이제 조금 뛰어드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지금까지 고퀄리티의 LPG 운반선을 만들었었던 상황이고 네. 당연히 중국도 자체적으로도 LPG가 필요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 만들어 본 업체가 있긴 하지만 네. 탱커발커 컨테이너처럼 막 찍어내듯이 만든 건 아니고 이제 해본 데도 있고 안 해본 데도 있고 뭐 이 정도 레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게 꼭 물어봐야 되는데 그 황금 함대 네네. 그 트럼프가 네. 황금 함대 만든다고 자기 이름 붙여갖고 이게 약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골든 플릿은 그냥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프로젝트예요. 네. 전체 함대를 조금 늘리는 되게 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그
종을 땡땡 올린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직전에 발표된 그 트럼프 클래스는 이제 그 중에서 한 3만에서 4천 톤급 되는 좀 굉장히 큰 네. 거의 뭐 구축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하는데 이제 프리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근데 그거의 발주 규모는 지금 이제 한 2척 정도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한 20척에서 25척 정도까지 갖추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직전 주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과거에 이탈리아 조선소인 핀칸티에리한테 네. 발주를 했던 약간 그 호위함 같은 네. 수준의 그런 스펙이 있었는데 그거를 쭉 진행을 하다가 하도 늦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11월에 저희가 전격 취소를 했거든요.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것만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기존의 원래 헌팅턴 잉걸스가 옛날에 레전드급 어떤 호위함 같은 그런 전투함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네.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한 2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궁극적으로 조금 확대를 하면서 네. 우리가 좀 중소형 사이즈에 해당하는 전투함대도 체제를 조금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전투함을 조금 확대를 한다라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뒤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 1호선이나 네. 기초 설계 단계는 지금 현재 지명된 데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뒤에 후속 사업에 해당하는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갈 때는 미국에 있는 전 방산업체들을 다 들들들들 볶아서라도 나에게 가장 빨리 가져오는 데에게 이 사업을 전 조선 업계를 다 포함시켜서라도 전 세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 업체한테까지도 네. 의존한다라는 얘기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그 후속 사업은 지금 첫 번째로 지명된 데가 무조건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부터 더 필요한 역량은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빨리 능력이다. 갖다 줄 수 있는데. 빨리 갖다 줄 수 있는데 미국의 가장 문제는 지금 굉장히 그렇죠. 일이 느리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굉장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헌팅턴 잉걸스가 기존의 그 레전드급 그걸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쪽 사업에 대해서 해외 조선소와 같이 역량을 같이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미국 내에 또 신규 조선소도 네네. 조성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만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네. 헌팅턴 잉걸스랑 뭐 MOU를 맺었다든지 이런 기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현대그룹이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 필리 조선소 계속 얘기 나오고 그렇죠. 필리 있는 조선소 얘기 상태이고 나오고. 근데 그것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재개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는 원래는 필라델피아 네이비 야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군용 야드입니다. 그건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무슨 야드요? 무슨 야드? 필라델피아 네이비 야드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군 네이비 야드, 야드. 네네. 군 야드가 원래 있었는데 네. 이제 옛날 퍼블릭 야드에 해당이 되죠. 미국에는 퍼블릭 야드가 원래 한 13군데 정도 존재를 하다가 지금은 한 4군데 정도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MRO만 합니다. 신조를 아예 만들지 않고 있고 네. 90년대부터 이미 신조 기능을 상실했고요. 군용 야드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그 큰 캠퍼스 안에 한 켠에 있는 게 이제 필리 조선소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요 회사만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재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의미를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계속 약간 저는 종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억 달러 투자할 거다 얘기를 네네. 일부러 좀 저렇게 계속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난 그 황금함대 뭐 트럼프함이 뭐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갖고 그걸 또 우리나라 한화가 아마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을 좀 봐갖고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전 다 아마 거기에 좀 가담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약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보면 그 트럼프급 3, 4만 톤 되는 그 거대한 거는 네. 헌팅턴 잉걸스가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 전에 한 7, 8천 톤급 정도 되는 원래 이탈리아가 하다가 네네네네네. 취소한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는
12월 19일에 발표를 한 사안이고요. 네네. 그리고 네. 트럼프급은 12월 22일에 저희가 네네. 월요일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애들입니다. 네. 근데 이 골든 플릿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이렇게 함대에 투자를 해서 이 규모 자체를 늘리는 거에 대한 전체 프로젝트를 명명하는 아 이게 것이 헷갈리네요. 해당- 이게 예. 듣다 보면 헷갈리네. 황금함대는 모두 혼용이 되어서 지금 어, 기사화되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황금함대는 전체 예,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고 예. 그 다음에 트럼프는 자기 욕심에 그냥 트럼프 함 이거 이제 트럼프 명명해갖고- 클래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멋진 거를 네. 이제 모델을 조감도와 함께 그거 이제 자기가 제시를 이제 해놓은 하는 상황입니다. 거고. 근데 네. 그 한화가 하게 된다는 건 그 큰 골든 황금함대의 일부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알 수 사실. 없다. 예,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한. 왜냐면 이제 그냥 이번에 트럼프가 저 황금함대를 네. 만들고 그 중에 배 큰 거 하나가 지 이름인가 보다. 요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매번 이제 그 만드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클래스가 먼저 지정이 되고 그 클래스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각각의 배의 선명이 지정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그 큰 사이즈의 3, 4만 톤급 정도 되는 그 배의 클래스를 지정을 한 게 이제 트럼프 클래스라고 지정을 한 그럼 겁니다. 원래 트럼프 지금 할 때가 안 됐다면서요 순서가. 뭐 역대 그 막 장군이나 아니면 현직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 대통령. 이름 붙이지. 근데 저렇게 현직에서 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 조선 상황 그리고 그 황금함대 네. 이야기까지 아 한번. 오늘도 또 이렇게 정신없게 끝났네요. 네. 핵심은 뭐 지금 어떻게 사요? 살 때 아니면 아직 좀 기다리. 근데 아니 정프로님 사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아니, 잘안 사. 다른 분들 지금부터 그러니까 원래 1분기가 되게 혼돈의 시간이에요 조선주가 네. 연초에 이렇게 나이스하게 처음부터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지금이 모을 때입니다. 네. 지금 임 모을 때예요. 네. 아, 정프로님 빼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저는 원기옥이나 우린 모으고 약정 있겠습니다. 맺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엄경화 의원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저희도 자. 가야 되겠네요. 자, 금요일 장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장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 보내고 저희는 또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시면 그냥 오늘 같은 쉬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꼭 뭐 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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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 월요일에 뵐까요? 네, 그러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